안녕하세요, 하지은입니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 새해 맞이하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미리 세우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새해 계획 세우기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지난 영상을 못 보셨더라도 이번 영상을 보신 후에 확인해 주시면 계획을 세우기 전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1년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저는 2021년에도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해 보려고 해요. 저는 늘 한 개로만 작성을 했었는데 블랙저널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이 기록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서 올해는 일단 이 두 개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0년 제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올해가 특별했던 만큼 2021년에는 더욱 탄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유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몇 개의 항목은 제가 지난 몇 년간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몇 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작성하고 있는 것이나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얼마나 이루셨나요? 저는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사항에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주로 정리를 한 내용은 월별 목표한 것, 계획한 것들에 대한 이 진행 결과와 그 외에 추가된 것들에 대해 기록을 점검했고요. 주로 제가 작성했던 긍정 확언이 무엇인지 추려보고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안 하게 된 것, 하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미루거나 안 한 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는 다음 기준과 항목들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자입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쓰고 제가 한 일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적고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서술형도 좋지만 항목별로 작성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주에 살면서 방문했던 곳들을 정리하는데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까 다 읽어봐야 하거나 캘린더와 함께 확인을 해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되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것과 일과 관련된 것들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인데요. 보통 일기는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느낀 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일하는 1인 기업가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구분되어서 기록, 정리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래커를 꾸준히 사용하자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습관 트래커 표를 활용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월별로 매월 첫 장에 부착을 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들어가는 항목은 기상시간, 취침시간,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하는 시간, 그 외에 제가 습관화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와 이제 시간으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저만의 루틴, 즉 습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할 당시에는 일단 적었지만 이 내용을 매달 혹은 매주 체크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루틴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에도 꾸준히 꼭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출력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이어리 직접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철학을 적용하자입니다. 매년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그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컨셉으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스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무분별하게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예상이 없던 것들을 하느라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그 해의 목표 키워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2020년의 목표 키워드
키워드는 학업과 결실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2019년에 세웠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더 공부에 집중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여행 계획은 거의 무산되었지만요. 그리고 여행 외에도 목표한 것들 중에 진행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도 역시나 매년 꾸준히 못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미루고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왜 계속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였어요. 이걸 보통 누군가는 자신과의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건강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들의 중요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들이 혹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미룬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못 이룬 것이 많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를 못 이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래 하려면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느낀 것들을 토대로 2021년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일단 연간 목표를 세우고 이걸 월간으로 나눠야 하는데요. 우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나는 계획을 왜 세우려고 하는 걸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접목해서 전체적인 이 새해 목표의 키워드를 정하고 그 컨셉에 맞게 올해 못한 것이면서 2021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새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모두 작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새해 계획 세우는 것과 시간 관리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가 매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리는 그 한 해의 계획, 이 그림을 위해 내가 매일, 매주, 매월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활용할지를 플랜을 세우는 것이고요. 계획 세울 목록을 다 작성하시면 그것을 영역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항목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나누어도 되고 개인과 회사 또는 일로 구분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의 항목에는 가정, 자기계발, 취미, 관계, 자금, 운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회사 또는 일의 항목에는 성과, 프로젝트, 계획, 목표 이러한 것들이 작성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일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통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통 기념일, 여행, 예상 수입, 예산, 강의 일정, 할 일, 프로젝트 이러한 항목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정, 가족 관련, 일, 취미나 자기계발 그리고 습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작성해 보신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항목에 대해 하나의 여러 가지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각 항목별로 그래도 최소 한 개씩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월별로 기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선순위나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월별로 또 정리해서 넣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이 새해 계획에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진짜 새해에 해야 하는 것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일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꼭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후 연도로 별도로 작성을 해두면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 그 다음 해 혹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럼 연말에 그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느낀 부분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였는데요. 여러분들만의 이 새해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도 계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연말 여러분들만의 이 새해 계획 잘 정리해보는 시간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는 남편과 함께 만다르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함께 이뤄야 하는 것과 각자 목표를 적어서 냉장고에 부착을 해둡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도 할 수 있고 서로 응원하면서 이뤄내는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